8분 칼럼 시진핑과 공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북성에서 하북성 송도가 석가장이거든요. 석가장의 동쪽으로 한 2, 30분 거리에 있는 정정, 정땡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원전 시기에 여기가 바로 연나라하고 연나라 밑에 있는 중상국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그때 이름이 진정이었고 나중에 이제 정정으로 바뀐 겁니다. 정정으로 바뀌었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역사 문화 도시로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우선 상산 조자룡의 고향입니다. 조자룡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거의 10대 불사 불교 사찰에 속하는 융흥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에는 20세기 문학가 노신이 동양의 미소, 동양의 아름다운 불상이라는 관음불상이 있고요. 또한 3층짜리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큰 관음보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사실은 개원사라고 하는 사원 안에 있는 비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비석을 짊어지고 있는 힘센 거북인데 개원사라는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현종의 어떤 연호가 개원이었고 그때 이상하게도 이 황제가 웬만한 사원 이름을 다 개원사로 바꿨죠. 그래서 전국의 개원사만 해도 거의 거의 100여 개 될 겁니다. 네, 100여 개 됐는데 어쨌든 그 개원사 안에 중국에서 가장 큰 비희, 용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비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큰 비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누가 만든 비석인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대략 5세기, 6세기 정도 때 만들어진 거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희라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1982년도에 만들어진 영국부가 있습니다. 영국부.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당시 30대 초반에 이 정정의 현 부서기로 취임을 합니다. 시진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시진핑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국 대륙에서 쓴 글이 아니라 홍콩에서 쓴 글이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30대 초반에 시진핑이 이 영국부를 만들었는데 영국부는 아실런지 모르지만 청나라 중기의 사회 비판적인 소설인 홍루몽의 대형 저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바로 홍루몽의 촬영 세트장으로 시진핑이 유치한 거죠. 유치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답사를 갔을 때 황금닭이라고 하는 써여 있는 글자가 있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닭을 먹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황금찬란한 물론 황금색은 아닌데요. 좀 이 어떤 굉장히 맛있는 그런 닭이 있습니다. 이걸로 샤브샤브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1983년도에 점띵현에 드디어 서기가 됩니다. 서기가 시진핑이 되고 그 당시에 1983년도에 리잔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점띵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우지, 그러니까 무국현이 있습니다. 무국현. 이 무국현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현 서기가 됐고 가까우니까 아주 자주 만난 거죠. 아주 자주 만나면서 술도 마시고 또 행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30대 초반에 아주 팔팔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의기가 아주 뛰어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진핑은 국가주석, 공산당 당 총서기가 됐고요. 총서기가 됐고 이 리잔수는 전인대 위원장.
서열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는 서열 2위죠. 네, 서열 2위. 물론 이제 역할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서열 한 3, 4위 정도로 취급되는데 전인대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회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장해서 리잔수는 전인대 위원장이 됐습니다.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때 이 둘이 만났을 때 이 부국현의 지현으로 1524년에 온 곽율례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 곽율례라고 하는 이런 학자인데 학자이자 이제 관리였는데 아주 우직하고 또그 강단 있는 그런 관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곽율례라고 하는 그 지현이 이 부국현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 안에 관부 앞에 바로 관잠 36원을 쓰게 됩니다. 예, 쓰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길게 36글자인데 대략 그 무슨 뜻이냐면 관리는 자기가 이제 총괄하는 이제 관리죠. 관리들은 내 권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청렴함에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공정하게 하는 거에 복종한다. 청렴으로 사람을 다루면 관리는 태만하지 않고 공정으로 처리하면 백성은 감히 관리를 기만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 공정으로 깨끗해지고 청렴으로 위신을 얻을 수 있다. 공생명 염생위라고 하는 관리들의 잠언이죠. 관리들의 잠언을 무국현 관부에 이렇게 내다 겁니다. 내다 걸고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 리잔수는 시진핑 동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잠언을 가지고 그 행정을 하기를 서로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림은 핑야고성, 산서성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핑야고성에 있는 그 공생명 염생이가 이렇게 벽에 붙여 써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전역에 고성이 있고 관부가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벽에 써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게 서현 휘주고성입니다. 휘주고성에 있는 휘주부에 이렇게 공생명 비석이고 보통 앞에 공생명 쓰고요. 뒤에 염생위 이렇게 쓰고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석을 짊어진 이 비가 있고요. 특히 여기 서현 고성은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지붕까지 있는 정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성, 추청, 절강성에 있습니다. 닝보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추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고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에서는 유명한 그 관부가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도 공생명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흥성, 싱청, 하북성이죠.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나오는 싱청에도 이렇게 공생명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공생명 이야기를 2014년 1월 7일 그러니까 시진핑이 2013년에 당 총석이 겸 국가주석이 되거든요.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1월 7일 날 중앙정법공작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의 기율, 부패 뭐 이런 걸 적발하고 엄벌에 취하는 이런 조직이죠.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 반부패와의 전쟁 이거를 선포하면서 회의 중에 했던 말 중에 바로 이 공생명 염생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물론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약식 있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이 공생명 염생이라는 말을 딱 던지면서부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약간씩 알고 있는 그런 부패척결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진핑 평전이라는 책을 보면 윤민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나중에 이 점띵에서 그 근무를 하다가 돌연 어디로 가냐면 복권성으로 갑니다. 복권성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하북성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그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좀 본 것 같고, 한참 개혁 개방이 진행 중이던 광동성, 복건성 중에 광동성에는 당시에 시진핑의 친아버지 시중신이 있었습니다. 당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가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복건성으로 가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건성에서 돌연 2004년경에 저장성, 절강이죠. 서기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고 이후에 상하이시 서기를 거쳐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중앙에서 부주석을 거쳐서 주석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죠. 물론 지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매체에도 등장하고 글도 쓰고 많이 했지만 중앙 정부의 글은 처음으로 2004년 10월 구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잡지고요. 일종의 그 공산당 이념이나 또는 행정의 어떤 방향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잡지입니다. 구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관덕을 견제해야 되고 서로 교류 왕래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 평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좀 뒤져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관덕이라는 얘기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반부패, 그리고 어떤 일부에서는 정적 척결의 수단,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래도 이 14억이나 되는 큰 대륙을 움직이는 그리고 거의 8천만 명, 9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 당원들을 관리하는 총서기로서 보통 자기의 이념, 이거에 관여덕, 공생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분 칼럼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퀴즈로 가겠습니다.